안녕하세요. 오고만다의 오곰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도 못 올리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는 출장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다음에 일본도 한 3번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업 쪽 일만 아니고 다른 일도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조금 급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한다고 영상을 만들고 올릴 시간이 좀 안 됐어요.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수학하고 판매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갈 만한 시간도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계속 출하하고 판매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전에는 제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법인을 만들면서 개인 사업자를 없애고 그 법인에 이제 합쳤었거든요. 제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인에서 좀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분리를 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소개해주는 아이템이 많은데, 아이템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직접 수입하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검역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성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재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직구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는 지금 이제 아이템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구매 대행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산업용 비료죠. 이제 파우더로 돼 있는 거. 그거는 미리 제가 이제 그 검역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수입해서 팔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한 컨테이너씩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소량으로는 당장은 팔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체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좀 대량으로 주문을 받아서 당분간은 구매 대행 쪽으로 해서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추후를 보고 아이템 중에서 이거는 직구라도 판매가 잘 되는구나 싶은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정식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을 취소 안 하시고 이제 기다려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그래도 영상이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구독 취소 안 하고 계속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제가 이거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새벽 2시인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이제 농업이라는 이 컨텐츠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수많은 그 아이템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수많은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촬영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전문가들한테, 일본에서 이제 들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농업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래도 한 8년, 9년 정도 여기에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거래처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수경재배, 특히 하이포니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영상 마지막으로 그 뒤에 올릴 영상이 이게 농업이다 보니까 아이템이 하나 탁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농업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후속에 대한 영상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시모노세키를 가가지고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직접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안에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는 이게 항공으로 통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배로 저번에 한번 보내려고 해보니까 배로 오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급하게 일본 가서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영상에서 아마 앞전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 부분, 요거는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하이포니카를 이거를 써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만은 조금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리라는 게 물 관리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통을 키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 부분에 하단에 있는 물통을 제가 이제 개조를 했어요. 이제 기존에 파는 아이스박스를 이제 적당한 걸 구해가지고 거기에 홀을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넣었죠. 그리고 이제 위에 거는 이제 하이포니카에서 나오는 303 모델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 가대가 중요합니다. 요 가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이 가대가 있어야 키우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이 가대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25년 2월 26일 날 이제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날 이제 토마토 씨 심고 이제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리면서 6월 10일까지 키워왔던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요거는 수위 조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맹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액이 들어와요. 양액을 타놓은 물탱크를 가지고 넣어 놓으면은 양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게 나무가 크면은 나무가 먹는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이 양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밖에다 물통을 만들어서 양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여기 수위에 딱 걸리도록 그렇게 개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냉각 코일입니다. 냉각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텐으로 주문 제작을 넣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의 뭐 한 100만 원 정도, 뭐 7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제가 이제 자바라로 해가지고 이거를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에도 저희 농장에서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찬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냉각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서 이 냉각기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온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뭐 온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온도 유지를 해야지만 이 작물이 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울 때는 히터, 이것도 물량에 따라서 히터를 몇 와트짜리를 써야 될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남 쪽하고 경기도 쪽하고 뭐 지역마다 이 온도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요 모터는 원래 303 모델 여기에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바로 오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오는 거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에 여기에 장치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장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밑에까지 내리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에 맞는 와트 수를 찾아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배관도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이 파이프는 파는데 이 연결 부속을 안 팔아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시모노세키가 가가지고 그때 사왔던 겁니다. 물통이 위에 본체가 50리터거든요 50리터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 45리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70리터짜리인데 아마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한 45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해가지고 한 80리터 정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쓰시는 분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100리터짜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100리터짜리가 없어가지고 제일 큰 것 중에 이제 70리터를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뒤쪽에 보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근데 냉각수가 나중에 냉각기 한 대를 가지고 냉각수를 여기 이렇게 몇 개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께서는 먼저 테스트로 2개를 해보고 나중에 더 확장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체크 밸브를 달았습니다. 이제 체크 밸브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모터로 밀어내면 이쪽에만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에는 이 물 온도를 골고루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양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체크 밸브를 달아 가지고 이 속도 조절을 해야지 이 균일하게 이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체크 밸브를 달아놨고요. 이 체크 밸브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보면은 밑에 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거는 그 양액이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제 저수조 밸브가 달려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 나중에 연결하실 때 이동하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달았어요. 그 다음에 원터치로 해가지고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치우시거나 다시 재조립하실 때 편리하라고 이렇게 요렇게 원터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신고 제가 여기 사장님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에 여기가 저는 김해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관리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요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는 따로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긴 하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뭐 추가 비용은 없이 그냥 제가 원격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EC 체크하고 물온도 체크하고 이제 저한테 좀 자주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가지고 갔는데 실패하면은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씨를 2개를 심습니다. 여기에 요 중간에다가 씨를 2개를 심었는데 요거는 많이 자랐고 요거는 작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때 요거는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 밑에 게 늦게 자랐다고 해가지고 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좀 더 커봐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얘가 빠르니까 지금 얘를 살려두고 얘는 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씨를 심고 이제 21일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이 형태가 나오는 정도 그때가 이제 뭐 한 23일 이 정도 되는데 21일이고 이것도 온도나 이 관리 편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것도 씨 심고 21일 이제 여기에 303 모델에 베드에 2개의 홀이 있거든요. 이런 사각 홀이. 그래서 2개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개만 심는 게 좋아요. 1개만 심는 게 좋은데 왜 2개를 심었냐면은 이 사장님은 얼마나 크는지 잘 크는지 어느 정도 클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2개를 심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개를 심으면은 지금은 별 그게 없지만은 나중에 크게 되면은 너무 커가지고 이 2개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1개만 키우는 게 좋다. 베드가 위에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홀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1개는 막고 1개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키우실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2개가 왔는데 제가 이제 요거런 색깔을 봐요. 이렇게 모양새라든지 나온 거를 보고
요거를 제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거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크면은 밑에 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 큰 거랑 요 밑에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요 뿌리 상태를 보고 어떤 거를 더 키우고 죽여야 된다. 뭐 요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뿌리에 그렇게 큰 관계 없이 이제 그냥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장 상태가 좋은 거는 요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옆에 보면은 잔뿌리도 잘 나와 있고, 뿌리의 발근이 이제 여러 가지 가닥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뿌리가 지금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요 뿌리고, 그 다음에 요 뿌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나무가 많이 안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심어 놓고 뿌리가 요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이거 사실 안 키우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잘 크니까 그냥 키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월 19일 똑같이 요 모양에서 나온 요 뿌리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4월 14일 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농장 사장님의 그 상호가 있길래 그게 조금 웬만하면 가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려드린 거고요. 이제 47일이 경과했습니다. 47일 경과해가지고 씨를 심고 47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끈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끈으로 묶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끈을 조금 묶는 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분이 딸기 농장을 하시는데 토마토는 키워본 적도 없으시고 토마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이포니카 방식으로 해서 이 유인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잎은 가급적이면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런 데를 딱 끊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좋고, 근데 하이포니카는 일단은 뭐 저런 게 조금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냅둬요. 냅두는데 어디까지 냅두냐면은 거의 뭐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잎을 안 자르고 그냥 냅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자르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 바닥하고 이 밑에 깔아놓은 바닥 있죠? 이 바닥에 잎이 안 닿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밑에가 열이 반사가 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잎이 타버리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타버리면은 요런 경우도 그래서 바닥하고 잎하고 띄워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15일 날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사진에다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살짝 묶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감아서 그냥 위로 쭉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여기도 이제 요 순 있잖아요. 요 순이 이제 생장점이란 말이에요. 그 생장점을 두고 여기서 묶어서 키울 거는 올리는 겁니다. 이 중간에 생장점이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생장점이 있으니까 요 생장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생장점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에서 5개입니다. 3개에서 5개만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생장점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이 생장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가대가 이게 거의 2m거든요. 요것도 2m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2m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 높이에서 이 높이가 한 60cm에서 80cm가 적당한데 이거는 거의 1m가 넘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이거는 어디가 딱 몇 cm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농장 사장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인줄을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사각으로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잎을 위로 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줄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치면은 밑으로 내려오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61일이 경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토마토가 2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많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서 생장점이 가급적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밖으로 요 가대 있잖아요. 요 가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관리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잘라 버리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생장점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가급적이면 곧게 직선으로 해서 이제 직선으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눕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진을 보내오셨길래 제가 이 부분은 잘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2일 이제 씨를 심고 84일이 이제 경과를 했고요. 그 전에 지금 높이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 순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 토마토가 여기서 커가지고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순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순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잘라 가지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인해 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 때까지는 순치기를 안 하시는데, 여기는 순치기 하는 타이밍을 좀 늦었어요. 네, 이제 연락을 조금 자주 주시면은 제가 최소한 3일에 한번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장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띄엄띄엄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과일은 이렇게 여기에 토마토가 아마 방울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모타로라고 하는 중간 사이즈 토마토가 있거든요. 아마 그게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순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순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이 끈은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끈도 다 제거하셔도 됩니다. 예, 이때쯤 되면은 제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데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처음부터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게 요렇게 나가면 안 좋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사각틀 있잖아요. 요 안쪽 사각틀, 이 안에서 토마토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번에는 처음이시니까 어쩔 수 없고요. 뭐 제가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아차하고 며칠 지나면은 얘네들이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렇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잘라버리면 괜찮습니다. 뭐 잘라도 이거 자른다고 해가지고 뭐 큰 타격도 없고요. 얘네들이 오히려 위쪽에서 더 잘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커튼을 이렇게 닫아 놓으셨는데, 웬만하면은 토마토는 오전하고 오후 한 3시까지는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커튼을 닫아 놓으시면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일도 늦게 열리고 성장 속도도 느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균에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환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환기예요, 환기. 그래서 이제 환기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씨를 심고 91일, 이제 거의 뭐 석 달이죠. 석 달 돼 가지고 이제 5월 30일인데 과일은 많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일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일이 안 보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다 따드셨대요. 네. 맛은 좋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게 나무가 한 그루면 이 테두리 안에서 키우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두 그루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족해요. 이 밖에 테두리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무 주나무하고요, 이쪽 주나무하고 이렇게 크다 보면은 중간에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엉켜요. 엉키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라 주셔 가지고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하늘이 보여야 돼요.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가지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수세는 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커가는 게 보니까 위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안 건강하면은 이만큼 많이 안 서요. 안 쓰고 중간에 서다가 넘어집니다. 지금 이 정도로 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는 아주 수세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사진이에요. 이게 씨를 심고 이제 100일째 됐네요. 100일째 6월 10일 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받았는데, 옆에 거 하고 앞에 거 하고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요 순도 잘라야 되고요, 요것도 잘라야 되고요. 예. 웬만하면은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물론 키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잘라 주는 게 좋고, 이 나무하고 이 나무 사이에 지금 여기 가운데가 아마 손질을 조금만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은 선풍기도 바람을 좀 쐬주면 좋고요. 뭐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요즘 가대가 부족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거를 여기에 애를 잡아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시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얘네들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나중에 크다 보면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한 줄기가 나와가지고 토마토를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쟤네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가대를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가대 늘리는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토마토라는 거를 전혀 모르시고, 물론 농사는 아세요. 딸기 농장을 하시기 때문에 농사의 기본은 아시는 것 같은데 토마토는 전혀 모르시고 이런 수경 재배도 처음 접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잘 키워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니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하이포니카의 큰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초보라도 누구라도 키울 수 있다. 예, 옆에서 조금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거를 조금 안내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농사라는 게 10년 농사 10년 지으신 분, 20년 지으신 분한테 가서 여쭤보시면은 이제 뭐 10년 지으셨는데 이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직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농사가 오히려 그 수산업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농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303 요 가정용 모델로 이제 제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사장님이
샘플로 2대를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키웠다. 예.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양액을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 제가 사실 양액을 얼마를 먹는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농장에서는 옆에 있는 양액을 그냥 조금만 끌어다 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스즈키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큰 농장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작은 거를 키울 때 양액이 사실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 네. 생각보다 많이 먹으니까 잘 크겠죠.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은 얼마 안 크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성인이 옆에 쓰면은 아마 이 정도로 보일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2m 정도로, 제가 2m인가 2m 10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 키가 76이거든요. 76에서 보면은 아마 여기 한 30cm 정도, 요 정도로 아마 될 것 같고, 아마 요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일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 안에 뿌리가 얼마큼 많이 차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뿌리가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뿌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100일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100일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총 200일 정도 키우는 거겠죠. 근데 지금 6월 달인데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마토가 여름에 계속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키우셨으면은 버팁니다. 실내 온도가 뭐 36도에서 뭐 38도 이 정도 되더라도 웬만하면은 버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303 모델이다 보니까 이 정도 크는 거고, 이제 이 정도 안 크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제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키우는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구매하실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료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이제 배송 시간이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좀 늦을 수 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에 전기 제품, 그러니까 모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국내 걸로 재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구매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도란스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도란스를 쓰시는 대신에 히터 봉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란스하고 이제 히터봉하고 이런 게 따로따로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220짜리 모터 얼마 안 하거든요. 뭐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뭐 그거 따로 구입하셔가지고 그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303을 키우실 때, 토마토를 키우실 때는 어떻게 키우시면 되는지, 지금 일반인은 아니시지만은 아예 이 수경재배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처음 키워보시는 분이 이 303 가지고 이 정도 키우셨다, 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경재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거 요런 부분만 잘 캐치하셔가지고 뭐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 이게 보기에는 간단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구동하고 안에 온도라든지
뭐 이씨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잘 맞아야지 이게 잘 크는 거지. 그냥 수경재배니까 물에다가 담궈 놓고 뭐 어느 정도 유짐을 하고 이러면은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이런 수경재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뭐 한두 분도 아니고, 근데 왜 하이포니카가 압도적으로 이 수경재배에 1위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도 저도 수년간 이거를 미니로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은요, 농업 관련 쪽도 있지만은 제 제품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가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이나 제 생각들 이런 것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